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당독소가 항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당독소가 암이 걸리셔서 지금 항암요법, 예를 들면 화학요법, 방사선이라든가 항암제 치료법을 받으시든 아니면 항체 치료를 받으시든 아니면 면역요법을 받으시든 어떤 요법을 받으시든 당독소는 무조건 낮춰야 된다. 당독소가 높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항암요법들이 결국은 무력화될 수 있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 환자분들, 항암요법 하시는 분들은 식이에서 이런 당독소가 많은 요리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향하고 정말 암을 치료하고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생활과 요리법들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당독소를 왜 낮춰야 되는지, 암 환자들은 당독소가 생기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요법, 항암제를 하시는 분이든 표적 항암제 치료를 받으시거든 아니면 면역항암요법을 받으시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 당독소를 반드시 낮춰라. 기존에 이미 쌓여있는 당독소도 낮춰야 되지만 새로 들어오는 당독소도 낮춰야지만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골수율의 억제세포, MDSC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이제 골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포들 적혈구든가 백혈구든가 이런 T셀이든가 B셀이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골수에서 많은 세포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MDSC라고 하는 골수율의 억제세포가 이것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면역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면역을 억제하거나 세포에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골수율의 억제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T세포 면역을 억제하고 암세포 증식하고 이동을 촉진해서 종양을 성장을 하는 거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얘가 어떤 형태를 떼어서 어떤 원리에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이 골수율의 억제세포가 보니까 카트 T셀, 요새 이제 아주 면역요법이죠. 면역치료법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메릭 T세포죠. 그러니까 항원을 새로운 암세포의 항원을 인식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암요법, 새로운 항암 치료요법인데 이 골수율의 억제세포는 카트 T세포, T세포 항암 치료를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된 거죠. 그런 것들이고 또 이거는 골수율의 억제세포 MDSC는 암 환자 혈액에 많이 존재해요. 많이 존재해서 NK세포가 항암활성을 갖는 걸로 우리가 잘 알려져서 NK세포의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NK세포 주사를 맞거나 NK 부스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NK 활성을 높이려고 암 환자분들은 많이 노력하시죠. 근데 노력하는데 골수율의 유래 억제세포가 암 환자 혈액에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많으면 결국은 NK세포의 항암활성이 무력화되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골수율의 억제세포를 낮추거나 이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얘가 골수율의 억제세포가 언제 활성화되느냐? 교감신경에서 방출되는 카테콜아민이 늘어났을 때. 이 얘기는 카테콜아민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신경 쓰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환경에 암 환자들이 노출이 되면 이런 골수율의 억제세포가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릴렉스 해야 되고 늘 기분이 좋아야 되고 항상 이렇게 아주 포지티브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침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고 우울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골수율의 억제 세포들이 더 오히려 더 활성화돼 가지고 항암 치료 받는 거에 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수율의 면역 억제 이 세포가 T세포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는가를 최근에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저널에다가 냈죠. 네이처 이뮤놀로지. 가장 사이언스하고 셀하고 네이처가 가장 유명한 아주 탑의 저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주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그 결과들을 이제 내는 그런 저널인데, 여기에 어떤 거냐, 골수율의 면역 억제 세포 MDSC가 T세포를 무력화하는데 어떻게 무력화하느냐, 메칠글라역살. 메칠글라역살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당독소 원인 물질이에요. 당독소 원인 물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T세포한테 주는 거예요. 이 MDSC가 옆에 있는 T세포한테 이거를 강제로 밀어 넣는 거예요. 메칠글라역살을 밀어 넣어 가지고 T세포의 대사를 망가뜨려 가지고, T세포는 원래 뭐 TNF-알파라든가 인터페론 감마라든가 이런 그 암을 죽이는 이런 면역 사이토카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예 못 만들게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암 면역 치료법에서 MGO 레벨, 당독소 레벨을 낮추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암 환자는 이 메칠글라역살 같은 이런 것들을 없애는 이런 식이요법이나 이런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입니다. 이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게 MDSC라고 하는 세포인데, MDSC라고 하는 이런 면역 억제 세포가 포도당, 어쨌든 우리는 모든 세포는 포도당을 먹어야 되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오고 그 혈당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가 가져다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쓰죠. 근데 이 에너지를 MDSC라고 하는 이 면역 억제 세포가, 골수율의 면역 억제 세포가 포도당을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뭘 만드냐? 메칠글라역살을 많이 만들어요. 메칠글라역살을 유난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T세포에다가 이렇게 당독소를 딱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세포 살에 그 T세포, CD8 T셀이라고 하는 이 세포가 다운이 돼버려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올 스탑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절한 거하고 똑같아요. 기절했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전기 충격 먹은 것처럼 이렇게 기절을 했다. 그래서 T세포가 전혀, 암을 죽이는 T세포가 전혀 아무 역할을 못하고 기절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암이 그냥 증식하는 거죠. 왜냐하면 암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지금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보면 원래 사이토톡식 CD8 T셀을 갖다 TNF라든가 인터페론 감마를 만들어서 캔서를 줄여주고 없애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 MDSC가 만들어낸 이 메칠글라역살이 무력화시켜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 MDSC만 이 메칠글라역살이 의해서 T셀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요법, 그 세톡시맴이라고 해서 EGFR 타겟 테라피, 이건 쉽게 말하면 그 수용체, EGFR 그 수용체의 안타고니스트, 기량제로 작용해가지고 표적 항암 치료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적 항암 치료제 같은 개념인데, 여기에 이 세톡시맵이라고, 이건 일종의 그 상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노클론al 안티바디를 여기다가 치료해서 이 직장암이라든가 EGFR에 의해서 일어나는 암들, 캔서들, 뭐 직장암이라든가 뭐 후두암이라든가 이런 암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썼는데, 이 치료제를, 세톡시맵이라고 하는 이 치료제를 썼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성이 생긴 거예요. 내성이.
이 항암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성이 생긴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 메치글라옥살. 당독소인 거예요, 당독소. 아, 표적 항암제를 쓰는데 표적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원인이 보니까 당독소예요. 그래서 이 당독소를,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실험한 게 뭐냐면, 그래서 메치글라옥살을 요거를 없애는 약물을 처리를 했더니 세투시맵에 대해서 다시 암들이 죽어나가더라. 그러니까 세투시맵을 쳐도 전혀 암이 죽지 않았었는데 그 메치글라옥살을 없애는 약물하고 같이 쳤더니 이게 죽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치글라옥살이 항암제의 내성을 일으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까처럼 항암제 MDSC에서 메치글라옥살에서 T셀을 T셀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또 암세포가 또 이렇게 항암제에 대해서 내성을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당독소라는 거예요, 당독소. 그래서 암 환자들은 당독소를 낮추는 식이요법이나 이런 그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당독소를 일단 낮춰야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당독소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을 낮추는 거예요. 무조건이다, 이거, 혈당을. 식후의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식후 혈당이 어떻게 되냐? 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혈당, 그 얘기는 뭐죠? 그러면 혈당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된다. 필요하면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줄여라. 특히 고기류, 육류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포화지방산들은 무조건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포화지방산은 당독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환경을 만들지 말자. 스트레스도 여전히 당독소도 많이 만들고 아까처럼 카테콜아민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MDSC 이런 골수율의 이런 그 면역 억제 세포를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염증이나 줄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당독소가 염증이 많으면 당독소가 또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혈당도 낮추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이런 당독소도 줄이는데 운동이 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황색 채소라든가 이런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야채나 이런 거 섭취를 늘려라. 이거는 여기 있는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당독소도 낮추고 면역을 또 좋게 해주고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에 포함해서 플러스 저희가 또 권하는 거는 당독소 분해하는 유산균을 섭취를 하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암 치료를 할 때에 이 항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나도록 서포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